자, 이번 시간에는 수능 완성 수학 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능 완성 문제가 하나가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건데, 그거는 대부분이 수투 문제고, 이제 수학 원에서 수업 시간에 지문 받았던 문제들 중에서 조금 풀만했던 거, 또는 이 정도는, 이거는 풀이를 해줘야겠다라고 싶은 것들만 모아서 10문제 정도 찍어가지고 업로드 해보도록 할게. 첫 번째는 지수 로그 함수에 관한 내용인데, 첫 번째 fx는 지수 함수고,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두 번째는 로그 함수인데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거기에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만 정의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합성한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서로를 구해가지고 빼래요. 자, 이렇게 합성 함수가 나왔으면은 일단은 가장 겉에 있는 함수가 어떤 건지를 먼저 봐야겠지. 겉에 있는 게 어떤 건지 보면은 합성함수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합성함수 기호 있는 거를 보는 거는 맞긴 하지만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닥 좋진 않으니까 이 g라는 함수 안에 fx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y는 g의 fx라고 생각을 하면은 겉에 있는 거는 마지막에 연산하는 거는 겉에 있다는 함수라는 뜻은 이 합성함수에다가 하나의 x값을 대입했을 때 마지막에 연산 과정 거치는 거는 g라는 함수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g라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g라는 게 로그 3분의 1의 x라고 적혀 있어요. 그 말은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로그 함수인 모양이니까 fx라는 것도 x값을 a라는 걸 집어넣으면 하나의 b라는 상수가 나올 거잖아. 그럼 이 상수에 대해서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로그 함수니까 당연히 이 들어가는 진수 부분이 작을수록 gx는 최대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진수 부분에 들어가는 x값이 클수록 이 g라는 결과물은 최소값을 갖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내가 구하고 싶은 최대값이고, 이 부분이 내가 구하고 싶은 최소값이야. 이렇게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 거기에서는 단순하게 x값이 아니라 fx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또 하나 뭘 살펴봐야 돼? fx를 살펴봐야겠죠. fx에서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요 정의역인 거. 요거를 한 번쯤 위에다 적어줄게요. 왜 그러냐면은 합성함수에서 내가 정의역에 있는 숫자를 대입하는 거는 가장 안쪽에 있는 함수의 x값이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대입할 거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x값을 대입할 건데 이 fx식이 자, 2 곱하기 4분의 1의 x 더하기 1제곱이래. 무언가 복잡하게 곱해져 있고 더해졌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수함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4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것. 요것도 밑이 0과 1 사이에 있는 지수함수니까 x값이 작아질수록 이 fx값은 커질 거고 그 다음에 x값이 커질수록 이 fx값이 작아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 찾고 싶은 거는 gx에 들어가는 x값, 즉 이 fx를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이 fx가 작아질 때가 gx가 최대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내가 찾고 싶은 합성함수의 최대값하고 똑같은 거고 이 값이 내가 찾고 싶은 합성함수의 최소값하고 똑같은 거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서 문제 풀 때는 한 1분도 안 걸리게, 1분 너무 길죠? 30초도 안 걸리게 머릿속에서 빠르게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빠르게 계산해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내가 지금 설명한다고 지금 3분, 4분 동안 떠들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방금 내가 말한 게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면은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가장 작을 때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일 때, 네, 그때 합성함수는 무슨 값을 갖는 거고 최소값을 갖는 거고 그 다음 x가 가장 큰 값일 때, 즉 0일 때 이 합성함수 전체가 무슨 값을 갖는 거야?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첫 번째로는 x에다가 0을 대표볼까? 그럼 맨 처음에는 f0을 구하는 거니까 f0은 x 0제곱, 4분의 1 0제곱 1이고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되겠죠. 그럼 거기에다가 그대로 gx를 구해보면은 로그 3분의 1에 3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f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될 거냐면은,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2 곱하기 4, 8 더하기 1이니까 9가 될 거고, 자, 거기에다가 gx를 그대로 대입할 거니까 이 값은 로그 3분의 1의 9가 되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x값이 가장 클 때 합성함수가 최대값이 될 거다. x값이 가장 작을 때 합성함수가 최소값을 가질 거다
라는 게 문제 푸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두 개를 빼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의 뺀 값은 답은 1 해서 정답은 1번이라고 체크하면 될 것 같아. 자,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합성함수에 대해서 고등학교에 배운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밑에 따라서 밑이 어떤 숫자인지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을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그려볼 수 있으면은 너무나도 빠르게 문제 풀 수 있겠죠. 그다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합성함수를 좀 까먹은 학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한번 풀어봤어요. 다음 두 번째 문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양수 A, B야. 양수라고 했으니까 A하고 B는 0보다 크다. 이런 거 체크해놓고 자연수 N, 그러면은 N이라는 것도 0보다 크다. 체크해놓고 X는 0부터 2파이 사이에서 내가 그려야 되는 도화지가 정해졌죠? 0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면 돼. 정의되는 함수 fx가 자, 사인의 a 곱하기 3x 더하기 b a 곱하기 사인 3x 더하기 b라고 남아있고 이 그래프하고 직선 y는 n이라는 상수함수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를 gn이라고 하겠대. 자, 이렇게 새로운 문자가 나오고 그거에 관한 새로운 함수를 구하라는 문제들 너무나도 많이 풀어봤죠. 수투에서 많이 풀어봤으니까 수원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럴 때 함수 gx, gn이 fx하고 gn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래요. 첫 번째는 f0이 1보다 크대. 그럼 첫 번째 조건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은 f에 0 집어넣으라고 쓰니까 a 곱하기 sin 0이 될 거고 더하기 b니까 그대로 b가 되겠죠. 그게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G1하고 G3하고 똑같고 G1, 2, 3, 4, 5를 모두 더하면 28이다. 즉 이 두 개는 교점의 개수라고 내가 번역을 할 수 있어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러냐면은 GN이라는 거 다시 해석해보면은 삼각함수하고 상수함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N이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요거가 GN이니까 요거는 G1, G3라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상수함수하고 삼각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라고 머릿속에서 번역을 한번 거치는 게 이해하기 편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이런 문제를 수투 같은 문제에서 풀 때 어떻게 썼냐면은 웬만하면은 GN을 그렸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뭐 할 거냐면은 GN을 그릴 거야. 근데 GN을 그리기 전에 교점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세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그래서 뭐부터 그릴 거냐면은 이 fx의 그래프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fx는 a 곱하기 sin 3x 더하기 b라고 적혀 있고, 자, b가 1보다 크고 a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3x, sin 3x라는 걸 보면은 0부터 x가 0부터 2파이 사이인데 거기에서 지금 x값에 3이 곱해졌다는 거는 각이 3배로 빨리 돌 거니까 주기가 그만큼 줄어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주기 안에 요 0부터 2파이가 원래 하나의 주기 2파이였는데 그 안에 몇 개의 사인 곱하기 그려줘야 돼? 총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려져야 정확히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f 사인 함수를 그리는 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내가 fx를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요 곱하기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어차피 양수를 곱할 거니까 이 사인 함수가 위아래로 뒤바뀌는 없겠어요. 그냥 그대로 그릴 건데 다만 진폭이 좀 바뀌겠다. 근데 진폭이라고 하면은 요 가운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말하는 거야. 얘가 좀 바뀌겠죠. 원래가 1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a로 좀 높이가 바뀌겠지. 그것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평행 이동한 거,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거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마지막에 gn을 구할 때는 는 n이라고 놓고 얘와 얘의 교점을 그릴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b를 조금 이렇게 빼버릴게. 그러면은 빼면은 내가 사인 함수를 그릴 때 좀 더 편하게 그릴 수 있겠죠. 왜 그러느냐? 얘가 이제 0,0을 지나게 되는 거니까 좀 더 편하게 그릴 수 있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빨간색으로 사인 하나, 그 다음에 똑같은 모양으로 사인 하나, 그 다음에 똑같은 모양으로 사인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겠어. 여기까지 가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좀 중요한 점들의 좌표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 여기 0이고 그 다음 여기 2파이고 그 다음에 지금 골짜기가 6개 있으니까 정확히 절반 여기가 뭐가 되겠어? 여기가 파이가 되겠지. 그러면은 이런 데는 다 뭐가 될 거다? 3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제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고 일단은 최고창 일단 가장 최대값이 얼마? A, 그 다음에 가장 최소값이 마이너스 A다. 이렇게 그려주면은 우리가
GN을 그릴 준비는 다 되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밑에다가 GN을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X축 하나만 미리 적어 넣어줄게. 됐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뭘 그려봐야 돼? 그 다음은 Y는 N 빼기 B라는 상수함수를 그려가지고 내가 GN을 찾을 수 있어야겠지. 그러면은 N 빼기 B가 이제 숫자가 뭔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해가지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얘가 아주 위에 있다고 이렇게 위를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건 어떤 그림이냐면은 n 빼기 b라는 게 a보다 클 때를 말하게 되겠죠. 즉 n 빼기 b라는 상수함수가 이 빨간색 사인 함수의 최대값인 a보다 클 때는 서로가 만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조금만 어차피 이쪽은 x가 아니라 n에 대한 거 적을 거니까 n 값을 바꿔주면은 n이라는 게 b 더하기 a보다 클 때 이렇게 되겠지. 그럼 b 더하기 n이라는 것도 이 n축에 대해서 어딘가 있을 거니까 b 더하기 n이라고 이렇게 찍고 그 상태에서 이 값은 만나는 개수가 0이니까 이때의 gn이라는 거는 는 0이라는 상수함수를 갖겠죠. 그래서 요렇게 점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상수함수가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좀 잘못 그렸어요. 뚫려야겠죠. 이쪽 다시 그리면은 검은색 칠해주고 다시 그리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뻥 뚫려 있어야 돼. 자, 요렇게 GN의 일부분을 그려냈고 자, 그 다음에는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은 요 빨간색 부분들이 다 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접하면서 지나갈 때 자, 요렇게 될 때는 N 빼기 B라는 게 정확히 뭐하고 똑같을 때 A하고 똑같을 때 그렇게 되면은 N이라는 게 B 더하기 A가 되겠지. 자, 그때는 교점의 개수가 하나, 둘, 3개라고 지키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그대로 올라가서 이때 함수값이 뭐라고 지켜야 돼? 3이라고 지켜야 돼. 그래서 여기서 3이라고만 미리 표시를 해줄게. 자, 이제 그 다음에 좀 내려갈게요.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만나는 개수가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 여기를 기준으로 좌우 해가지고 총 6개 지키죠. 그럼 이때 GN이라는 건 3이고 이때 GN이라는 거는 6이 될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2배로 띄워가지고 여기에 뚫려 있고 6이라는 상수함수가 또 그려질 건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A에서부터 0이 되기 전까지. 그래서 이때의 n값의 범위는 n 빼기 b가 a보다 작고 0보다 클 때니까 정확히 바꿔보면은 b보다 크고 그 다음에 b 더하기 a보다 작을때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 b가 있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갖는 범위 내에서는 6이라는 상수함수를 갖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정확히 내가 그리고 싶은 n 빼기 b라는 상수함수가 0이 됐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해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겠죠. 왜 그러냐? 내가 맨 처음에 fx를 그릴 때 정의역에 양 끝에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닫힌 공간이기 때문에 양 끝도 교점이라고 세야 돼. 그럼 이때의 GN은 얼마다? 7개라고 말할 거고 그때의 정확한 N값을 구해보면은 N 빼기 B가 0일 때니까 N이 얼마일 때? 네, 정확히 B일 때. 네, 그때는 조금 올라가서 이렇게 7이라는 값으로 찍혀야 되겠다 라고 내가 이해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 다음에 좀 내려갑시다. 그럼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요 위에 있는 빨간색 부분이 2분의 파이만큼 뒤로 밀린 거니까 이렇게 밀린 거니까 개수는 여전히 몇 개가 되겠어? 6개 되겠죠. 그런데 그 범위가 n 빼기 b가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보다 클 때니까 정확한 범위는 b 빼기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때가 되겠지. 그래서 이쪽에 b 빼기 a라고 대칭으로 그려야겠죠. 대칭으로 할 거고 다음부터는 똑같이 6개니까 이렇게 상수함수가 이어지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오면 대충 감 잡았을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n 빼기 b가 마이너스 a하고 똑같을 때 그럼 그때는 위아래가 바뀐 모양이니까 이때는 gn이 3이 되면서 n 빼기 b가 마이너스 a일 때여서 n이라는 게 b 마이너스 a일 때 그럴 때는 함수값이 교점의 개수가 3개 이렇게 찍을 거고 그 다음에 만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그려지면은 완벽하게 gn 그래프를 그리는 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gn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제 나하고 달을 이용해가지고 A, B를 찾아라 라는 게 이 문제의 풀이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미 여러분들 설명했을 때 이 양 것들은 다 지울게요. 여기 위에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까지 다 지우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해두세요. 자, 이렇게 GN까지 그려놨으면 이제 나 다를 이용해서 숫자 대입을 한번 해봐야겠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값은 뭐밖에 없냐면은 첫 번째로는 0, 3, 6, 7 이렇게 총 4종류 알고 있어. 자, 요거를 바탕으로 일단은 가장 간단한 나부터 해봅시다. 첫 번째, 자, G1하고 G3하고 똑같대. 그럼 똑같은데 똑같을 수 있는 값이 뭐밖에 없냐면은 0, 3, 6밖에 없죠. 왜 그러느냐? 7이라는 거는 요 n이 b일 때밖에 없는데 이거는 값이 하나잖아. 근데 b가 1이면서 3일 수 없으니까 일단 얘네가 7이 될 수는 없어.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얘네가 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네가 0이면은 이게 나 조건이고 다 조건에서 이 5개를 더했을 때 28이 돼야 되는데 G1과 G3이 0이니까 나머지 3개 G2하고 G4하고 그 다음에 G5를 더했을 때 28이 돼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 1하고 3이 0이라는 거는 1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건 2밖에 없고 얘네는 자동으로 0이 돼버리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3이 여기 있으면은 4, 5는 걔보다 뒤쪽에 있을 거니까 얘네는 0이어가지고 얘네도 0하고 똑같이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은 G2가 28이 돼야 돼. 그럴 수가 없죠. 그래프 상에서. 그래서 1번 내가 첫 번째 생각한 G1하고 G3은 0하고 똑같다. 이거는 아예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은 G1하고 G3이 이번에는 3으로 똑같을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얘네가 3으로 똑같게 되면은 다 조건에서 나머지 3개를 더하는 거 G2 더하기 G4 더하기 G5가 6을 빼야 되는 거니까 22라고 나와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얘네가 22라고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은 지금 G3이 3이라는 거는 이번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3이라는 거잖아, 정확히. 그 다음에 얘가 얼마라는 거야? 얘가 정확히 1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G2라는 게 6이 아니라요. 어디가 돼야 돼? 네, 무조건 B가 돼야 돼. 왜 그러느냐? 이 양쪽을 기준으로 거리가 똑같으니까 B라는 거는 중점이 될 거여서 1과 3의 중점은 얼마? 2여서 얘는 자동으로 7로 고정이고 얘하고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런지 알겠죠? 얘가 3이면은 또 4하고 5는 그 뒤쪽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얘도 뭐밖에 될 수 없어? 얘도 0밖에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도 불가능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 세 번째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이게 맞는 경우겠네요. G1하고 G3하고 둘 다 얼마일 때? 6일 때. 그럼 이렇게 되면은 다 조건 한번 생각해보면은 G2에다가 G4에다가 그 다음 G5를 더한 게 뭐가 돼야 돼? 12를 뺄 거니까 이번에는 16이 되어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될 건데 여기에서는 조금 애매한 게 이제 얘네가 정확히 값이 아니라 어딘가에 애매하게 1하고 3이 찍힐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 세 개를 더한 게 16이 돼야 되니까 나머지 숫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1하고 3이 6이라고 했으니까 2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생각을 해보면은 6 아니면 7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2가 6이라고 하면은 얘하고 얘가 뭐가 나와야 더했을 때 10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은 G가 6일 때 그럼 이때도 결국 갈리는 거야. 이때 또 첫 번째 FE가 6이면은 나머지 G4 더하기 G5가 10이 나와야 되는데 나머지 숫자의 조합으로는 7이든 6이든 3이든 어떻게든 조합을 해도 10이 나올 수가 없죠. 왜 그러느냐? 얘가 2라고 했으면은 1이 여기 있을 거고 여기 2가 있을 거고 어딘가에 3이 있을 건데 G4가 7이 될 수는 없잖아. 왜 그러느냐? 이건 지금 좌우 대칭이니까 얘는 지금 4가 7이 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4가 7이 될 수는 없어서 이 경우는 불가능한 거야. 그럼 두 번째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 G2가 7이고 얘가 7이고 G4가 6이고 그 다음에 G5가 3일 때 이렇게 될 때만 정확히 3개를 더해서 16이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이런 게 아니라 2가 7이다. 얘가 여전히 2였고 그 다음에 G4가 6이었다. G5가 3이었다. 얘가 얼마일 때? 얘가 5일 때. 이렇게 될 때만이 우리가 정확하게 다 조건을 만족하는 GN 값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요렇게
두 가지로 이미 벌써 답이 나왔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b가 2라고 했으면은 a가 당연히 3이 될 거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답은 4 더하기 9가 돼서 13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GN 그래프 그리는 거 수트 문제에 비교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차근차근 다시 생각해서 문제 다시 GN 그려보고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 수능 완성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25번이고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6cm, 6cm가 아니라 6이라고 나와 있고 각시가 60도인데 지금 그림 보면 각이 반으로 잘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몇 도라고 보면 돼? 30도, 여기도 30도 이렇게 보면 되겠지. 30도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있고 선분 AB 위에 점 D 어쩌고저쩌고 막 쓰여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자, CA의 길이하고 CE의 길이가 똑같대.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다라는 거를 내가 미리 체크해두고 이 상태에서 삼각형 ADC의 넓이하고 삼각형 BDE의 넓이 이렇게 진해진 색깔 요 두 분의 넓이를 빼라고 나와 있어. 근데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2학기로 돌아가면은 요 각과 요 각은 AE라는 호하고 EB라는 호의 원주각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원주각인데 그 원주각이 서로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호의 길이가 어때야 돼? 당연히 똑같겠죠? 당연히 똑같으면은 자, 호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 호의 두 점을 잇는 현의 길이도 서로가 어때야 된다? 네, 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선분 AE의 길이하고 선분 BE의 길이하고 똑같다라는 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걸로 쉽게 알 수가 있어. 이 상태에서 먼저 뭐 다른 길이나 각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구할 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내가 구할 넓이 S라는 거는 삼각형 ADC의 넓이라고 했어. 근데 그 넓이가 어떤 걸로 표현이 되냐면은 내가 구할 수 있는 거. 일단은 각이 있으니까 구할 수 있겠죠. 어떤 삼각형? ACE에서 어떤 것 빼면 되겠어? 삼각형 ADE를 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넓이 T라는 것도 여기가 밑에가 AEB라는 이등변 삼각형. 즉 삼각형 이거는 DBE를 구하라고 하는데 얘는 내가 넓이를 구하기 쉬운 삼각형 ABE에서 그 다음에 밑에 뚫려 있는 삼각형 ADE를 빼면 되겠다라는 걸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돼 있고 문제에서는 이거 두 개를 뺀 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S-T라는 거는 요 뒷부분을 빼게 되면은 얘하고 얘가 부호가 바뀌면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걸 빼면 되겠어? 삼각형 ACE하고 삼각형 ABE 이렇게 두 개를 빼면은 내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구하기 힘든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하기 편한 넓이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게 이 문제를 이해하는 첫 번째 포인트일 거고 이제 두 번째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뭘 하면 돼? 넓이 진짜로 구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구하기 쉬운 요 동그라미 쳐놓은 A, B, E 요거부터 넓이를 구해볼게. 자, 요 길이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은 6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C까지 포함시켜 보면은 사각형이라는 게 사각형 ACBE가 원에 내접하고 있으니까 요 각과 요 각은 더하면 몇 도가 돼야 되겠어요? 180도가 돼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이미 60도라고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120도라고 내가 손쉽게 구할 수가 있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자, 요 내용이 이해가 안 가면은 3학년 2학기, 중학교 3학년 2학기로 돌아가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현에다가 수직인 선분을 그으면은 정확히 반으로 잘리겠죠. 요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길이가 똑같아질 거고 그 하나의 길이가 6의 절반인 3이 될 거니까 3이 되고 요 각이 60도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가 될 거니까 우리 1대 2대 루트 3 뭐 그런 걸로 쉽게 이용해가지고 모든 변의 길이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지. 근데 어디가 3이야? 여기가 3인데 이거는 루트 3짜리잖아. 루트 3짜리가 3이니까 요 길이는 얼마? 나누기 루트 3에서 E에서부터 D가 아니라 요 수직인 요 수선의 발까지는 루트 3이라는 길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네, 요 길이가 루트 3의 2배인 2 루트 3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까지 가죠. 그러면은 루트 3이라는 높이가 나왔으니까
요 두 번째 넓이는 내가 아주 손쉽게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되겠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루트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넓이를 이제 우리가 구해야겠죠. 삼각형 ACE 요거를 구할 건데, 그거는 잘 보면은 얘가 30도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모르는데 얘가 얼마라고 알고 있냐면은 2루트 3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서로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좀 헷갈리니까 초록색으로 칠할게.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같아야 합니다. 왜? 문제에서 같다고 쓰여 있어요.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으니까 요 하나의 문자 뭐 a든 x든 여러분들이 두고 코사인 법칙, 왜? 각을 알고 있고 마주보는 길이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면은 a를 구할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a를 구해볼게요. a를 구할 건데 코사인 법칙을 할 거니까 얘의 제곱 12는 a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 a 곱하기 코사인 30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가죠. 그러면 12라는 게 2a 제곱이고 마이너스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었나요? 이렇게 되고 약분해주면은 루트 3의 a 제곱이 될 거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a 제곱이라는 게 빠르게 숫자를 묶어줘서 2 빼기 루트 3분의 12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유리화까지 해주면은 12에 2 더하기 루트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문제를 풀었는데 뭔가 이상할 거야. 얘는 제곱이 돼 있는데 루트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들이 이중분호를 배운 적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 구했다라고 생각이 들 건데 잘못 구하지 않았어요. 맞게 구하셨고요. 이제 내가 넓이를 구할 거를 식으로 표시해 볼게요. 요 첫 번째 넓이는 요 끼인 각을 알고 있고 두 변의 길이가 a라고 설정을 해놨으니까 2분의 1 a 제곱 사인 30도라고 말해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얘는 4분의 1 a 제곱이다 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어. 근데 a 제곱을 구해놨잖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리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대입만 해서 더하기 빼기 주면 되겠지. 그럼 4분의 1 a제곱이니까 앞에 있는 12하고 곱해져서 3 곱하기 2 더하기 루트 3이 될 거고 뒤에 부분은 이렇게 나눠주면은 3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3 루트 3이 돼서 이게 뭐가 되겠어? 내가 구하고 싶은 s 빼기 t라는 답이 되겠지. 여기까지 가죠. 그럼 계산해주면은 6이고 3 루트 3 빼기 3 루트 3이니까 0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다? 두 개를 뺀 넓이는 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내가 문제를 풀어봤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풀이를 정리를 해 놓은 거고 일단은 첫 번째 여기서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이 넓이 어떻게 구하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 길이 찾으려고 하고 요 길이 DE 찾으려고 하고 AD 찾으려고 하고 뭐 CAD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낭비가 되겠지. 그래서 그럴 때는 약간 문제를 제껴놨다가 다시 한번 그림을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쉽게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를 찾는 게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네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15번이고 아마 실전 모의고사 1회에 있을 거예요. 자, 함수 y는 sin 파이 x가 있는데 일단은 y는 sin 파이 x라고 했으니까 주기가 2라는 것 정도는 쉽게 알 수 있겠지. 그리고 sin 파이 x하고 뭐하고 만나는 거냐면은 y는 a라는 상수함수하고 만난다. 얘네가 쌍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쪽에다 적어줄게. 그럼 얘네 둘이 만나는 게 y는 a다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서 만나는 x좌표가 순서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x가 0보다 큰 것만 보면 되고 그래서 순서대로 a1, a2, a3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y는 코사인 파이 x 그러면은 위에 거하고 주기가 똑같다라는 건 내가 알 수 있을 거고 걔하고 y는 베타 알파였네요. 네, 알파하고 만나는 거는 사인이고 베타하고 만나는 거는 코사인이었어. 걔네가 만나는 x좌표를 순차적으로 b1, b2, b3 여기에 x좌표를 a1, a2, a3 이렇게 적어줄 거고 여기에 x좌표를 순서대로 b1, b2, b3 이렇게 놓을 때 다음 보기를 읽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알겠죠? 자, 그래서 기억부터 해보면은
자, 기억은 알파가 0부터 1 사이일 때, 그러면은 사인 함수를 그리겠다는 생각이 들어야겠죠? 그래서 기억을 먼저 그려보면은, 사인 함수를 그릴 건데, 뭐, 크기 비교나 평행이동 없고, 그냥 주기만 2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럼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나 그릴 거야. 지금 x가 0보다 큰 쪽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왼쪽은 그릴 필요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a를 그리라고 했는데, 자, a가 0부터 1 사이래. 그러면은 상수 함수가 여기 위로만 그려줘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알파라는 게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니까 이 사인의 최대값인 1을 벗어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하고 같지도 않아요. 등 없으니까. 그럼 a라는 게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야. 자, 이게 y는 a가 될 건데 여기에서 두 번째 x좌표하고 세 번째 x좌표의 합을 구해보래. 그럼 두 번째 x좌표는 여기가 첫 번째 만나는 거니까 a1이고 여기가 a2고 여기가 A3다. 이렇게 우리 찾을 수 있겠죠. 그럼 그거에 더한 걸 알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사인 함수의 대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겠지. 사인 함수는 내가 약간 그림을 다르게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보면은 이거는 코사인하고 똑같으니까 이 사인 함수 전체는 코사인을 2분의 1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어디에 대한 대칭이야? 요 가운데, 요 내가 지금 굵게 칠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대칭인데 요 값이 얼마냐면은 2분의 3이에요. 그럼 2분의 3에 대해서 얘하고 대칭이니까 내가 하나 말할 수 있는 거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더해서 평균을 구하면은 가운데 있는 2분의 3하고 똑같아야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분자가 똑같아야 되니까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더하면 3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니은을 해보면은 니은을 읽어보면은 알파는 마이너스 1부터 0이고 그리고 알파하고 베타하고 더하면 0이다 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1부터 0이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0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은 얘네부터 잠깐만 그림으로 살짝 그려볼게. 자, 알파가 마이너스 0, 1부터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아래쪽으로 그려줘야겠지. 자, 알파가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요.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면은 자 베타는 살짝 식을 바꿔주면은 베타라는 거는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니까 이거를 이 상수함수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하겠지. 그럼 요 높이만큼 그대로 올라가서 여기만큼 그대로 올라가서 여기가 뭐가 되겠다? y는 베타가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상수함수가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A2하고 B2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인과 코사인을 둘 다 그릴 수 있어야겠죠. 사인과 코사인을 둘 다 그려보면은 색깔을 좀 다르게 그릴게. 검은색은 사인이에요. 자, 이렇게 사인이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파란색으로 그릴게. 자, 코사인은 똑같은 높이에서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정확히 2분의 1일 때 0이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렇게 그려주면은 파란색이 완벽하게 코사인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그림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거 사인과 코사인은 서로 얼마만큼의 평행이동을 하는 거냐면은 x축으로 플러스 2분의 1만큼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이런 식으로 검은색이 2분의 1만큼 왼쪽으로 가던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파란색하고 겹쳐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 상수함수 요 그림을 이제 그려봅시다. a가 이쯤에 있다고 칠게. 자, 이렇게 y는 알파가 있다고 치고 그러면은 얘하고 똑같은 높이만큼 올라가서 여기에서 뭐가 지나가야 돼? 네, y는 베타가 지나가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파란색이 코사인인데 일단은 A2라는 거는 상수함수하고 사인하고 만나는 거니까 검은색 그래프하고 두 번째로 만나는 점 여기 얘가 뭐가 되겠어? A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 그래프하고 두 번째로 만나는 점 어디 있냐면은 여기가 첫 번째고 여기가 두 번째 여기가 되겠지. 여기가 이렇게 내가 필요한 A2하고 B2를 모두 구했어. 그리고 이 그림에서 한 가지 내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요 길이 있지. 요 길이가 얼마냐면은 아까 평행이동했을 때 2분의 1만큼 정확히는 2분의 파일 건데 주기가 지금 파이로 나누어졌으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2분의 1이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인과 코사인의 똑같은 높이를 비교하면은 그게 전부 다 길이 차이가 얼마라는 거야? 2분의 1이라는 거야. 그럼 2분의 1이 되는 길이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도 2분의 1이냐면은 여기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지금 둥그렇게 칠하고 있는
요 부분의 길이가 전부 다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프의 평행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사인 그래프를, 어떤 그래프를, 검은색의 사인 그래프를 전부 다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한번 평행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 검은색은 이제 새롭게 옮겨질 거니까 초록색으로 그려볼게. 자, 얘가 1로 옮겨지겠지. 그럼 여기 있는 라인들이 전부 다 얘하고 똑같아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전부 다 이렇게 2분의 1씩 왼쪽으로 움직일 거니까 그럼 얘네가 파란색이 전부 다 뭐가 되겠어? 검은색이 전부 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평행이동이 돼서 완벽하게 겹쳐지게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평행이 될 건데 그럼 얘가 어떻게 평행이동이 되느냐? 그거를 먼저 그걸 먼저 알아봐야겠지. 실수했네요. 여기 파란색은 원래 A2였으니까, 자, 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겠죠? 그럼 얘가 어디로 갈 거야? 여기로 가게 될 거야. 네. 여기 있는 A2, 검은색이죠? 이 검은색 A2가 여기로 오게 될 건데, 여기는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은, 여기는 A2 2분의 1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은, 하나의 그래프 위에서 보는 게 우리는 계산하기 더 편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여기 있는 B2하고 평행이동한 A2 2분의 1하고 거기에서 똑같은 코사인 그래프 위에서 같은 높이의 y값을 가질 때 x값들이니까 정확히 요 값, 얼마냐면은 2분의 3에 대해서 서로가 뭐가 되겠어요? 네, 서로가 대칭이 되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2분의 3에서 대칭이라는 거는 기억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풀려고 하는 거니까 2분의 3이라는 게 요 두 개의 무슨 점이 돼야 돼? 네, 중점이 돼야 돼. 그래서 2분의 A2-2분의 1 더하기 B2 이렇게 될 거니까 나머지는 계산을 통해서 A2 더하기 B2라는 거를 내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2는 필요가 없고 3 더하기 2분의 1 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7이다 라고 해서 니은도 맞는 말인 거를 내가 알 수가 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이 니은에서 평행이동이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못했다면 아마 힘들게 풀었을 건데 그렇지 않고 평행이동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하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쉽게 풀 수 있었고 디귿은 풀이가 좀 길기 때문에 잠깐만 내가 녹화를 멈추고 여기 부분을 지우고 디귿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 지웠으니까 이제 디귿 풀어봅시다. 자, 디귿은 A1하고 B2하고 어떻대? 네, 같다고 이미 박아놨어요. 그럼 이거는 내가 확실히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베타하고 절대값 알파를 더한 게 더하기에다가 2분의 1 더한 게 서로가 어떨 때? 네, 같을 때. 자,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알파 베타를 곱해보면은 뭐가 된다? 8분의 3이 된다. 자, 이렇게,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만약 틀리냐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니까 확인해 볼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 절대값 들어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안 풀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절대값 나왔을 때 어느 선생님이든 누구나 똑같이 말해요. 절대값이 있으면은 안에 있는 거에 부호를 따라가지고 너가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누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 나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첫 번째, 둘 다 0보다 클 때. 자, 알파도 0보다 크고 베타도 0보다 크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요 조건이 가장 중요하니까 요거를 확인을 해봐야겠지. 그래서 옆에다가 자그맣게 그림을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을 또 그려가지고 해볼게요. 사인을 그리면은 근데 어차피 첫 번째 거, 두 번째 것만 하는 거니까 주기 하나만 그리면 될 것 같아. 자, 요렇게 사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코사인을 그려보면은 요렇게 하나가 그려지겠지. 근데 여기 상수함수를 어떻게 그리라고 했냐면은 둘 다 양수로 그리라고 했어요. 왜? 얘하고 얘를 말하는 거니까 둘 다 양수로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사인 함수는 첫 번째로 만나는 게 무조건 위쪽에서 만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쪽에서 만날 거고 그러면은 얘가 여기 있어. 이게 A1이고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는 두 번째로 만나는 거 코사인 함수하고 두 번째로 만나는 건데 무조건 이쪽에 있겠죠. 여기하고는 아니겠지. 그래서 B2가 여기에 있어. 그럼 얘네들은 같을 수가 있어? 네, 위치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걸러 나갈게. 다음 두 번째. 자, 알파가 0보다 크고 베타가 0보다 작을 때. 그럼 이제 이 그림을 그대로 활용해서 좀 더러워지겠지만은 잘 따라와 보세요. 이 두 번째 확인해서 베타가 0보다 작으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얘가 베타라고 치면은 코사인하고 만나는 게 여기서 만나겠죠. 여기가 뭐가 되겠어? 자, 여기가 B2가 될 건데 위치적으로
사인이 만나는 부분은 이쪽에 있고, 코사인이 만나는 거 이제 아래쪽 내려갔지만은, 아직은 얘가 앞에 있으니까 얘도 대수가 없겠어. 그래서 두 번째도 고르고, 그 다음 세 번째. 자, 알파가 0보다 작고, 베타가 0보다 클 때. 그럼 알파가 0보다 작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요 초록색을 그대로 활용하면은, 이제 검은색하고 만나는 거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자, 여기가 새로운 A1, 즉, 알파가 음수일 때를 말할 거고, 이거는 알파, 베타가 양수일 때, 자, 알파가 음수니까 A1은 빨간색이고, 그 다음 베타가 양수일 때는 여기 있어요. 이것도 위치적으로 만나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그럼 뭐가 맞는 말이야? 네, 4번. 마지막 경우인 둘 다 0보다 작을 때, 요게 맞는 말이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둘 다 0보다 작다는 게 맞는 말이다라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이 절대값 10을 먼저 바꿀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분의 1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x값들이잖아. a1이라는 거는 사인 파이 x하고 알파하고 만날 때 x값이고, 네, b2라는 것은 코사인 파이 x가 베타하고 만날 때 이렇게 될 건데, 여기 보이는 알파 베타의 관계식이 나와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삼각함수로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대로 이쪽에다 대입을 해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입해버리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b2는 마이너스 사인 파이 a1 더하기 2분의 1이다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여기에서 x값이 좀 다르죠? x값이 좀 다르니까 얘네 둘이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그냥 한쪽으로 치환해 버릴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바꿔 써주면 a1이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사인과 코사인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했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더해줘서 왠지 제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겠죠? 그러면은 사인 파이 a1 빼기 코사인 파이 a1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거를 제곱을 하게 되면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파이 a1 곱하기 코사인 파이 a1이 얼마냐면은 제곱해서 4분의 1이에요. 그럼 얘가 얼마냐면은 1이니까 이거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빠르게 해주면은 1 빼기 4분의 1은 4분의 3이고 4분의 3이 2 전체하고 같아야 되니까 나누기 2 해주면은 사인 파이 a1 곱하기 코사인 파이 a1이 8분의 3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인 파이 a1이 뭐였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알파 요거였고, 코사인 파이 a1이 코사인 파이 b2하고 똑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베타하고 똑같으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8분의 3이다라는 거를 계산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무슨 말? 네, 디귿도 맞는 말. 이렇게 해가지고 기억력 디귿이 다 맞는 말이어서 5번이 정답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마 니은까지는 어렵지 않게 풀었는데 디귿에서 알파 베타 그래서 뭔데 해서 알파 베타 값을 막 진짜 찾으려고 하면은 문제 풀기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입하면은 이거는 어차피 상수함수하고 삼각함수가 만나는 x값이니까 이 사인 값하고 상수함하고 똑같다. 코사인 값하고 상수하고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으로 풀어도 답은 충분히 나옵니다. 알겠죠? 일단 다섯 번째 문제 14번 풀어볼 건데, 이 부분은 약간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어가지고 그거 먼저 말해볼게요. 일단은 양의수수 A에 대해서 fx가 사인으로 주어져 있고 A가 곱해져 있는 모양을 보니까 주기가 바뀌었어요.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A분의 2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가 조건을 읽으면은 여기서 바로 주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서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같다고 놓으면 A는 그냥 4잖아 라고 하는 순간 답이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러느냐? 요거 때문에. 무조건 4라고 해서 x 더하기 16분의 5파이가 y축에 대해 대칭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주어진 함수하고 가 조건만 읽으면은 다 문제 오프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이렇게 해놓고 A는 4인데 답이 없는데? 라고 하면은 문제 오프는 거야. 그래서 주기는 잠깐 제껴두고요. 주기는 잠깐 제껴두고 사인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그럼 fx는 지금 안에 있는 식이 이쁘게 정리가 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보통 x값에 무언가 곱해져 있고 이렇게 평행이동을 뜻하는 거는 이렇게 전개된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a를 묶어내서 x 마이너스
4a분의 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 그럼 이렇게 보면은 x축으로 4a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그래프로 생각을 할 건데, 그럼 평행이동하기 전에 fx를 살펴보면은 sin ax라고 적을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럼 sin 함수는 당연히 이렇게 그려질 거야. 나 지금 이거 그리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가 뭐냐면은 a분의 2파이, 자, 여기가 a분의 파이, 다음 첫 번째 거는 2a분의 파이,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거는 2a분의 3파이라고 내가 일단 4개는 적어 놓을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전부 다 한 번씩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뭐 하라고 하는 거냐면은 4a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래요. 그럼 4a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하니까 내가 적어놓은 모든 x값에다가 더하기 4a분의 파이, 전부 다 더하기 4a분의 파이, 더하기 4a분의 파이, 더하기 4a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에서 나 조건을 활용해 보면은 이 상태에서 평행이동이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평행이동을 하면은 y축에 대하여 뭐가 된대? 대칭이 된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사인 함수가 평행이동을 통해서 y축에 대칭이 됐다는 말은 이 함수가 뭘로 바뀌었다는 소리야? 코사인으로 바뀌었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코사인으로 바뀐 거면은 얼마큼 평행이동한 거야?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오히려 이 문제 풀 때는 좀 더 올바른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A 값을 구해볼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코사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또는 마이너스 코사인, 코사인도 있지만 마이너스 코사인도 y축 대칭이죠. 코사인 또는 마이너스 코사인 되라는 거야. 그러면은 요 y축이 요 원래 가만히 있던 y축이 어디까지 움직여야 돼?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둘 다 안 된다면은 다음 주기에 있는 여기 또는 여기 이렇게 움직여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새로운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네, 전부 다 새로운 y축이 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거를 찾기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계산해 봅시다. 그런데 y축에 들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sin 함수에서 함수값이 1이 되거나 또는 어디가 될 때? 마이너스 1이 될 때. 자, 그렇게 되기 위한 x값들의 포인트를 내가 일반적인 식으로 적어두면은 뒤에 있는 플러스 4a분의 파이라는 거는 고정으로 있는 거고 앞에 있는 원래 sin 함수의 좌표들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2a분의 파이는 그대로 있고 1이고 3이고 그 다음이 5일 거 아니야. 그 다음이 5, 7 이렇게 나올 거니까 여기 홀수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를 다시 보면은 y축에 대한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x가 0일 때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돼? x가 0일 때 그 함수값들이 전부 다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어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그러냐 대칭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값이 하나밖에 없잖아. 여기를 기준으로 얘하고 똑같으니까 또는 여기를 기준으로 얘하고 똑같으니까 그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어요. x가 얼마일 때? 네, 0일 때. 왜? 여기가 y축이니까. x가 0일 때라는 거니까 x가 0일 때 이때 함수값은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 근데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x값들을 내가 적어놨잖아. 그러면 그게 x가 0일 때의 x값인 16분의 5파이하고 어때야 되겠어?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n은 무슨 숫자? 네, 자연수. 왜 그러느냐? 나중에 홀수를 말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보면은 우리가 맞는 a 값을 구하는 기반이 생겼어요. 이제는 한번 계산을 통해 가지고 a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파이 필요 없죠? 파이는 지우고 그리고 여기는 통분해보면은 4a분의 여기는 뒤에는 더하기 1이고 여기에는 2배를 해서 더할 거니까 4n 빼기 2가 되겠어. 이게 얼마가 된다? 16분의 5가 된다고 했으니까 나누기 4 해주면은 4가 될 거고 a분의 4n 마이너스 1이 4분의 5가 되겠죠.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거 a라는 거는 5분의 4 곱하기 4n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여기에서 n은 뭐가 되고 싶대? 네, 자연수가 되고 싶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넣어보면 되겠지. 근데 1부터 넣어볼 건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5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약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약분이 돼야 될 거면은 1, 2, 3 다 안 되고요. 언제냐? 4일 때.
n이 4일 때 우리가 a 값을 구할 수 있겠어요. 5분의 4 곱하기 16 빼기 1이니까 15죠. 약분하게 되면 얼마? 12다. 이렇게 1번을 답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아까 문제 풀 때 처음에도 말했지만은 함수의 주기 보고 요 멘트 보고 그냥 바로 이거 2분의 파이다라고 해서 a는 4라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러느냐? 나라는 말 때문에, 요 말 때문에 4가 될 수도 있어. 4가 될 수도 있는데 순수하게 얘하고 얘 한 번만 4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게 하면은 나가 안 맞는다라는 거야. 이 문제 조건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평행이동하고 대칭에 대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좀 더 그래프의 특징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y는 a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 x 더하기 b고 a가 0보다 큰 삼각함수가 있을 때, 사인 함수가 있을 때, 이 그래프에 점 P가 있는데, 자, A라는 점 0,B, B라는 점 6,B에 대해서 삼각형 PAB가 정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Y좌표는 2루트 3이다. 두 상수 A, B를 구하라는 게 문제야.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삼각함수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지. 야, Y는 A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 X, 그 다음에 이 전체에다가 더하기 B라는 거니까, 일단은 평행이동이 됐다는 생각을 들 거고 주기도 건드렸다라는 게 생각을 들 거예요. 그럼 주기부터 구해볼게요. 그럼 주기라는 게 4분의 파이분의 2파이니까 파이는 약분이 되고 4 곱하기 2에서 8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 사인 함수가 위아래로 뒤바뀌는 일이 없겠어. 여기까지 가죠? 그 사인 함수를 대충 그리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여기가 0부터 시작했다고 하면은 하나의 주기가 8이니까 8로 끝나야 되고 가운데가 얼마나 되겠어? 4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 가장 높을 때는 2가 될 거고 가장 낮을 때는 6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가죠. 이 상태에서 이미 b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일단은 원래 사인은 0,0을 지났을 건데 거기가 b만큼 올라갔으니까 이 점의 좌표가 0,b라는 거를 내가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가죠. 거기에서 두 점 A, B가 Y좌표가 전부 다 B라고 했어.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가로로 선을 그어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그어지는 게 지금 X축이 아니라 Y는 B가 되겠죠? 이렇게 그어졌을 때 요 점이 정확히 A인 거고 그럼 B는 어디 있는 거야? 네, B는 여기 있는 거야. 요거. 여기가 B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6짜리 정삼각형이라고 내가 구해놨으니까 대략 P가 어디쯤에 있을지 찍을 수가 있겠죠. 정사각형이 되려면은 이 정 가운데 A와 B의 가운데하고 사인 함수가 만나는 점일 거니까 여기가 정확히 P가 될 거고 요렇게 정사각형이 그려지겠다라는 거를 내가 알 수가 있겠어요. 여기까지 가지. 그럴 때 그 무게중심의 y좌표가 2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겠죠? 네, 여기 있을 건데 요 y좌표가 2루트 3이래. 그러면은 요 p의 좌표를 내가 구해 놓으면은 뭐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거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먼저 첫 번째 식을 세울 수가 있겠어. 그럼 여기의 좌표를 구할 건데 길이가 6짜리 정삼각형이래. 그러면은 정삼각형 또한 1이면 삼각형이니까 요 좌표가 이 가로 길이의 절반 되겠죠. 얼마가 되겠다? 3이 되겠다. 그럼 여기가 3일 거고 y좌표를 모르겠네. 그럼 y좌표는 모르겠으니까 y라고 두세요. 이렇게 두면은 3,y가 되는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무게중심의 y좌표가 얼마다? 2루트 3이다. 그리고 더 쉽게 풀 수 있는 거. 정사각형이라고 했어. 한 변의 길이가 6이야. 그럼 이 높이가 얼마짜리야? 네, 3루트 3이죠. 이 길이가 3루트 3이고 여기 그러면은 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네, 요 길이가 거기에 3분의 1짜리 루트 3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y좌표가 3,2 루트 3이래. 근데 길이가 루트 3이래. 그러면은 요 길이라는 거는 요 y좌표 길이를 빼면 되는 거니까 2 루트 3 마이너스 b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네, 그 길이가 뭐하고 똑같다? 그 길이가 루트 3하고 똑같다. 그러면 b는 뭐가 된다? 루트 3이겠다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 길이 전체를 내가 3루트 3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y좌표는 두 번째 y좌표는 너무 편하게 b라는 y좌표에다가 길이를 더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가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 4루트 3이다 라고 구해놨으니까 a를 구하기 위해서 요 p의 좌표인
3,4 루트 3을 요 사인 함수 C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A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입해보면은 4 루트 3이라는 게 A 곱하기 사인 4분의 x가 3이니까 4분의 3파이 더하기 b는 루트 3이래요. 이렇게 될 거고 빼주게 되면은 이쪽은 이제 4 루트 3이 아니라 3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만 알면 돼. 자, 사인 4분의 3파이를 구하래요. 사인 4분의 3파이는 0부터 파이에서 여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4분의 파이하고 똑같겠다. 알겠죠? 사인 4분의 파이하고 똑같으니까 요 값이 얼마? 2분의 루트 2가 돼서 a라는 거는 3 루트 3 곱하기 루트 2분의 2가 될 거니까 3 루트 6이라고 쉽게 구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가죠. 자, 이렇게 쉽게 문제를 풀었어요. 나머지는 뭐 하면 돼? a하고 b를 곱하면 돼. 그럼 a하고 b를 곱하면은 3 곱하기 6, 3, 18이니까 빠르게 빼주면은 9루트 2다 라고 내가 쉽게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삼각함수 문제치고는 어렵지 않았어요. 특히나 도형의 성질을 알고 있다면은 오히려 길이와 좌표를 이용해서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3분의 세점의 좌표 더하는 거 이런 거 안 하고도 쉽게 문제 풀 수가 있겠었어요. 그래서 도형 문제 나오면은 웬만하면은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다음 7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1번이고, 이거 아마 실전 모의고사에 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해요.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이라고 쓰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사인 법칙을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사인 법칙이 떠올려야 되고, 여기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가 있는데, 거기 위에 점에서 아무렇게나 D를 잡았을 때 하필이면은 3, 3, 4루트 2라는 이디면삼각형이 만들어진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됐을 때 요 AD의 길이를 구해봐라 라고 하는 게 요 문제가 될 겁니다. 요 문제입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사인 법칙을 떠올리라고 했으니까 어디를 각을 잡을 거냐면은 당연히 이디면삼각형에서 요 각과 요 길을 한번 각으로 잡아놓고 내가 문제를 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 건데 그럼 얘 각 기준으로 왜 그러느냐? 요 이등변 삼각형하고 A, B, C하고 겹치는 각이 C니까 이 각을 기준으로 문제 풀이를 해볼게요.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A, B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뭘 이용해서? 사인 법칙 이용해서. 그래서 일단은 사인 세타분의 AB의 길이라는 게 이 원의 지름이 12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그럼 사인 세타를 구해야겠지. 네, 사인 세타 구할게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디면삼각형이니까 이렇게 있고 얘가 세타고 여기가 3이고 3이고 4루트인데 안에서 내가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주면은 여기가 2루트 2가 되면서 요 길이는 암산으로 1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사인 세타가 얼마? 빗변분의 높이니까 3분의 1이 될 거여서 AB의 길이는 3분의 1이 그대로 곱해져서 4다라고 내가 알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 4라고 구해놨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C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요 길이를 내가 알고 있는 거고 요 길이도 알고 있고 요 길이도 알고 있으니까 한 번쯤은 코사인 법칙을 정의해 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러느냐? 이미 이 삼각형에서 사인만 구한 게 아니라 코사인도 구해놨어. 얼마라고? 3분의 2루트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코사인도 알고 있고 세 변의 길이 중에서 하나만 지금 내가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코사인 법칙을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 각을 기준으로 당연히 코사인 법칙을 쓸 겁니다. 그럼 마주보고 있는 건 4니까 4의 제곱인 16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 x 더하기 3의 제곱 더하기 4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루트 2 곱하기 그 다음 x 더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 3분의 2 루트 2까지 곱해주면은 하나의 식이 나오고 x를 구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가죠. 그럼 16이라는 게 차근차근 전개합시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그 다음에 4루트 2의 제곱 32 그 다음 마이너스 뒤쪽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계산해보면은 4루트 2 곱하기 2루트인데 루트 1을 곱하니까 2가 될 거니까 이쪽이 옮겨서 4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럼 3분의 4, 4, 2니까 32가 되겠죠? 이렇게 x 더하기 3이라고 내가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럼 복잡해 보이지만 요 식만 풀어주면 돼. 그럼 숫자로 먼저 계산합시다. 16을 뺄 거니까 이쪽은 0이 될 거고 얘가 1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9를 더할 거니까 이 전체가 25로 바뀔 건데
3이 꼴 보기 싫어서 3을 미리 곱할게요. 그럼 3을 미리 곱하면은 0은 3x 제곱 더하기 63, 18x 더하기 25 곱하기 3, 75 마이너스 32x 마이너스 32 곱하기 3은 96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가죠. 그래서 하나씩 계산해주면 3의 x제곱, 자 32 빼기 18이니까 얼마, 10 마이너스 14x, 그 다음에 96 빼기 75니까 마이너스 21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어. 한번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시도해 볼 건데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니까 나 근해공식을 쓸게. 근해공식을 쓰시면은 x는 여기가 짝수니까 3분의 7 더하기 빼기 루트 7의 제곱 49, 그 다음 마이너스 AC 더하기 63이라고 루트 안을 계산해주게 되면은 3분의 7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7 곱하기 7이고 7 곱하기 9니까 7로 묶어주면은 7 곱하기 7 더하기 9에서 16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빠져나오는 거는 3분의 7 더하기 빼기 4 루트 7이다 이렇게 될 건데, 일단은 x라는 거는 길이가 돼야 돼. 무조건 0보다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은 7하고 4 루트 7의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루트 49고 루트 16 곱하기 7이니까 49보다 크네. 그럼 얘가 더 커. 이게 더 큰 숫자니까 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 이렇게 될 거고, 자, 요 길이가 AD의 길이인 x하고 똑같아야 돼. 그럼 요 길이가 얼마라는 거냐면은 3분의 7 더하기 3분의 4 루트 7이다 라고 내가 방금 계산을 통해서 구해놨어요. 자, 이게 A하고 B래. 더해서 3 곱하래요. 그럼 더하면은 3분의 7 더하기 3분의 4니까 3분의 11이 될 거고, 거기에 3을 곱할 거니까 이 답은 11이 되겠다 라고 내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냈습니다. 자, 한 번쯤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은 높이 긋는 거 이미 중학교 언제 배우더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각 찾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8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좌표 표현이 그려져 있고 원이 하나가 있는데, 자, 원점을 지나는 직선 y는 3x가 있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 l이 있는데 그 사이 각이 몇 도? 45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PQ의 길이, 요 길이가 걔네가 원과 만나는 점을 PQ라고 했을 때 요 두 점 사이의 길이가 2루트 3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원이 원점이 아니라 x축과 만나는 다른 점을 r이라고 했을 때 요 QR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문제 설명 끝났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풀어볼 건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알려준 길이하고 각을 써먹을 수 있어야겠지. 일단은 좌표 평면이 있지만은 이거는 직선의 방정식을 주기 위해서 있다고 보면 되고, 원하고 삼각형이 주어졌으면은 일단 가장 먼저 사인 법칙을 떠올릴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 위쪽에다 적어볼게. 사인 법칙 어떻게 할 거냐면은 삼각형 OPQ에서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이고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45도래.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인 45도 분의 2 루트 3이라고 하면은 요 원의 반지름, 원의 지름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할 거고, 계산해보면은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니까 이거는 쉽게 빠르게 계산해보면은 루트 2분의 4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계산해주면은 요 길이는 2루트 6이 되겠어요. 이게 뭐가 되겠어? 외접원의 지름이 되겠어. 여기까지 가죠. 그래서 이렇게 외접원의 지름을 찾았다라고 내가 하나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든 내가 구할 요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건데, 자, 얘가 포함된 삼각형을 내가 찾을 수 있겠죠? 어디 있겠어? 얘하고 그어버리면은 요렇게 파란색, 초록색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등장을 하겠지.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적용하면은 내가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러느냐? 왜 하필 사인 법칙이야? 내가 외접원의 지름을 알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의 길이를 구하려면 필요한 각을 먼저 알아야 돼요. 어디야? 45도부터 시작해서 요 L까지가 아니라 X축까지 요만큼의 각이 내가 필요한데, 요 각을 세타라고 해볼게. 그러면은 요 세타라는 거는 문제에서 주어진 y는 3x를 가지고 탄젠트를 미리 갈 수가 있겠죠. 왜 그러느냐? 요 1차함수의 기울기가 3이고
1차 함수가 이루는 동경에 대한 탄젠트 값이 우리가 기울기라고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알고 있는 기울기 3이라는 게 탄젠트 세타다라고 구할 수 있을 거야. 여기까지 가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그 세타에 대해서 우리가 뭐만 하면 돼? 사인 세타 얘만 구하면은 이제 쉽게 사인 법칙으로 이제 여기 구할 수 있을 거니까 한번 사인 세타를 구해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점에서부터 x축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기울기가 3이란 의미는 요 길이분의 요 길이가 3이라는 거니까 내가 여기를 a라고 하면은 여기가 몇 a가 되겠어? 여기가 3a가 될 거고 그럼 빗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해해가지고 루트 10a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sin a는 얼마다? 루트 10a분의 3a가 돼서 얘는 10분의 3 루트 10이다 라고 내가 쉽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문제풀이가 끝났어요. 나머지는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는 어디에서? 네, 삼각형 ORQ에서 여기에서 또 한 번의 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지. 그래서 적용해 주면은 사인 세타인 10분의 3 루트 10분의 내가 구할 QR의 길이라는 게 외접원의 지름인 2 루트 6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네,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QR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2 루트 6에다가 10분의 3 루트 10을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나머지 계산해 주면은 얘는 약분돼서 5가 될 거고 이제 5분의 3 루트 60이 되는 거여서 밖으로 빼내게 되면은 5분의 6 루트 15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가겠죠? 그 다음 몇 번? 4번이라고 체크해주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어요. 자, 처음에는 잘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삼각형 두 개 그려져 있다는 거 파악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수능 완성 9번째 문제 수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자,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인데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어요. 이거는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번째 항은 자기 전 번째가 홀수라면은 이렇게 계산하고 짝수라면은 이렇게 계산해라 라고 하고 있고 A8이라는 게 여덟 번째 항이 14일 때 1부터 첫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합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 그럼 대충 문제를 여기까지 읽어봤으면은 여태껏 문제 많이 풀어본 고3 학생들이라면은 이거 항이 될 수 있는 숫자가 여러 개 나오겠다라고 눈치는 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거기에서 더했을 때, 그러니까 8 이전까지 더했을 때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음 항을 추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전 항을 역추적하는 문제다라고 감이 잡힐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식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AN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는 요게 좀 보기 번거로워가지고 이거를 AN으로 볼 게 아니라 AN 더하기 1로 볼 게 아니라 AN으로 바꿔줄게. 그럼 얘가 얘하고 똑같다고 치면은 AN을 구할 때 1을 더하고 3을 나누겠지. 그래서 3분의 AN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하겠지. 근데 여기서도 여전히 AN이 얼마다? AN은 홀수다 라고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AN이라는 거는 얘로 결정이 됐다고 치면은 1을 빼고 2를 곱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AN 더하기 1 마이너스 1. 근데 이거는 AN이라는 게 짝수일 때. 그러면은 요 뒤에 붙은 짝수 홀수 조건은 내가 AN을 구했을 때 진짜로 되나 안 되나 그거를 확인하는 용도로 쓰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할 건데 자, 여덟 번째 항이 14라고 했으니까 요거에 맞춰가지고 일곱 번째 항을 먼저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A7을 요거에 맞게 요거라고 생각을 하고 구해보면은 A8이 14니까 14 더하기 1에 나누기 3 했으니까 5가 되겠죠. 근데 그게 홀수인가? 네, 맞아요. 그러면은 A7이 5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경우도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어떤 거에다가 2를 곱하게 되니까 이거는 얘가 분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1을 뺐을 때 분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짝수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A7을 구해보면은 여기다가 14를 넣고 1을 빼게 되니까 26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두 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꾸로 각각의 경우에서 A6도 찾아보고 A5, A4, A3 이런 식으로 찾아보게 되는 게 이 문제 푸는 방법이 되겠어요. 노가다 띄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요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어서 A6을 구해보면은 A6이 홀수라고 생각을 하고 요 식에 대입해서 구해볼게. 그러면 이제 5를 집어넣어서 5를 넣으면 6이고 나누기 4하면 2가 되는데 나는 홀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식을 집어넣은 거죠. 그럼 얘는 된다 안 된다? 얘는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럼 어느 쪽이겠어? 아래쪽이겠어. 그럼 여기다가 5를 넣고 1을 빼고 2배를 할 거니까 8이 될 건데 짝수니까 이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다섯 번째 한번 구합시다. 그럼 8, 얘는 안 되니까 얘는 지워버리고, 자, 8이라고 내가 여섯 번째 안 하고 있을 때, 다섯 번째 항도 또 두 가지 길로 구할 수 있겠지. 여기도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구할 수 있겠죠. 자, 8을 넣어보면은, 여기가 8이니까 9 나누기 3 할 거니까 3이 되겠어요. 홀수인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얘는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8을 넣어서 계산하면은 1을 빼면은 7이고 2 곱하면 14가 되겠죠. 짝수인가? 네, 맞아요. 둘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는 소리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A4를 구합시다. 이렇게 얘부터 또 하나 구해보면은 3을 넣었을 때 1을 더하면은 여기다가 3 넣었을 때 1 더하면 3분의 4가 되죠. 근데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고 그럼 밑에 걸로 들어가야겠네. 그럼 여기다가 3을 넣으면은 1을 빼면 2고 곱하기 2 하니까 4가 될 거야. 그럼 여기에서 또 이제 A3을 구하는 거야. 그럼 4를 넣었을 때 여기다가 4를 넣었을 때 3분의 5니까 얘는 안 될 거고 그 다음 4를 넣었을 때는 3 곱하기 2니까 6이 되겠죠. 그럼 A2까지 마저 구해보면은 이쪽은 당연히 안 될 거고요. 나누기 3이 안 되니까 이쪽이랑 넘어가면은 빼기 1하고 2배니까 10이 되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 A1을 구해봅시다. 마지막 A1 구하면은 10 더하기 1, 11분의 3이니까 얘는 안 될 거고요. 마지막은 9에다 1을 곱하니까 18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첫 번째 경우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A5에서 14일 때 또 내가 또 구할 수 있겠지. 이런 거 다 해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14고 다시 A4를 처음부터 구해보면은 여기가 이번엔 14가 들어가고 1 더하고 나누기 3 했으니까 5가 되겠죠? 홀수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는 14를 넣으면은 빼기 1하고 2배 하니까 26이 되겠어. 그래서 5에서 또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5를 넣으면은 6분의 3이니까 2가 돼서 얘는 홀수가 안 되니까 이쪽은 맞지 않겠죠? 그 다음에 5를 넣으면은 4에다가 2를 곱할 거니까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8을 넣으면은 그 다음 8을 넣으면은 9 나누기 3이니까 3이어서 될 거고 그 다음에 8을 넣으면은 밑에 거에다 8을 넣으면은 14가 될 거야. 그 다음에 3을 넣으면은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3을 넣으면은 4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또 한 가지 경우 찾아냈어. 그래서 그 다음에 14일 때 여기까지 보면은 14에다가 1을 더하고 나누기 4 하면 5가 되는데 홀수니까 되겠죠. 그 다음에 14에다가 1을 빼면은 26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 26일 때 지금 A4일 때 경우의 수를 가지고 하는 거야. 26일 때, 자, 그럴 때 A3를 구해보면은, 그럴 때 A3를 구해보면은, 26일 때, 그러면은 1 더하면은 27이고, 나누기 4 하면은 9가 되는데, 이거는 홀수니까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26에다가 1을 빼고 2배를 하면은 50이 될 거니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9일 때, 다음 9일 때, 자, 9일 때 1을 더하고 나누기 3은 3분의 10이니까 안 되고, 9일 때 빼고 곱하기 2 하니까 16이고, 그 다음에 얘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야. 자, 16일 때 마저 구해보면은 17이고 나누기 3 하니까 없을 거고요. 1을 빼고 나누기 곱하기 2 할 거니까 30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50일 때를 마저 해봐야겠지? 자, 50일 때. 그럼 51 나누기 3인데 나누기가 되네요. 얼마가 되냐면은 17이죠. 네, 나누기 17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거는 홀수니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을 빼고 곱하기 2를 하면은 49 곱하기 2니까 98일 거고 그 다음에 17일 때 또 구해봐야겠지. 그럼 17일 때 1 더하고 나누기 3 하면은 18분의 3이니까 6이라는 게 나올 건데 그건 홀수니까 이거는 없는 거겠지. 그 다음에 17일 때 또 1을 빼고 곱하기 1을 하면은 3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98일 때 99 나누기 3이니까 33이다 아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8에서 1을 빼고 곱하기 2 할 거니까 97 곱하기 2인데 솔직히 이거 해볼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나는 지금 최소값 잡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첫 번째 경우에서 A7이 5일 때 이렇게 나오는 경우의 수를 내가 다 따져봤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숫자가 커 보이는 거 라인은 다 빼버릴게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거 98이라는 거 더했을 때 98 좀 큰 숫자니까 이 뒤로 있는 거는 다 버려버리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A3일 때도 비교해보면은 지금 보이는 숫자가 6, 8, 9, 50인데 이 여기 있는 50도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겠죠. 그럼 이 뒤에 라인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4, 5, 26일 때 26일 때 여기 있는 숫자들은 내가 한 번씩 더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요 뒤에 보이는 숫자에 26이 있기 때문에 왠지 숫자가 좀 고만고만할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나오는 숫자가 8일 때부터 3, 4, 6, 10, 18 이렇게 하나 있을 거니까 빠르게 더해보면은 11, 11, 15, 21, 다음 31, 49, 49 이렇게 하나가 나왔고 그 다음에 3일 때는 끝났고요. 얘는 끝났으니까 없애버릴 거고 얘는 끝났고 그 다음에 14일 때 나오신 경우의 수가 이렇게가 되겠지. 그럼 14, 5, 8 미리 계산하면은 19, 14니까 여기 19, 그 다음에 더하면은 27. 자, 27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데 거기서 3, 4하고 15하고 5니까 얘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3, 4만 더해주면 얼마가 되겠어? 30이고 30이 되고 그 다음에 4를 더하면 34 이렇게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거기 앞에 뭐가 있냐면은 어, 앞에 뭐가 있냐면 8이 있죠. 네, 8이 있고 거기다가 5까지 더해줘야 돼. 나 지금 49에다 5 안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5를 더하면은 49가 아니라 54가 될 거고 지금 8까지 더해서 얼마가 되냐면 42가 되는데 거기다가 5를 더하라고 했어. 얼마가 되겠어? 47이 되겠죠? 이렇게 또 한 가지 나왔어. 그러면은 이렇게 라인이 이제 다 끝난 거어. 지금 14부터 해가지고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8, 14, 16으로 8, 14, 16으로 이어져야겠지. 그러면은 8, 14, 16으로 이어지면은 요렇게 더해보면은 22고 여기까지 더하면은 48이야. 근데 48에다가 이미 9를 더해버리면은 5를 더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구하는 것들이 다 커버렸죠. 그보다 커져버렸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뒤는 내가 구하는 해소값이 되지 않을 거니까 다 지워버리겠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A 일곱 번째 항이 5일 때 내가 구한 숫자는 54하고 47이었는데 그 중에 작은 거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47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자, 이렇게 되고 아직 하나 남았어요. 어떤 것도 해봐야 돼? A7이 26일 때 요것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자리가 좀 부족하니까 이 뒷부분 다 지우고 다시 설명해 볼게요. 여기 뒷부분 지웠고 그럼 내가 방금 한 것만 메모해 놓을게. 자, A7이 5일 때 최소값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47이 하나 나왔었어. 이거는 5까지 더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저 지워버리고 그럼 이제 A7이 26일 때 한번 해봐야겠죠? A7이 26일 때, 자, 그럴 때 뭐부터 구하는 거야? 당연히 A6부터, 그 다음에 A5, A4, A3, A2, A1 이렇게 구할 거야. 자, 26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또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해볼 건데, 너무 귀찮죠? 나도 지금 목 아프고 말하기 힘들어요. 자, 26일 때 해보면은, A6은 요 경우라고 또 생각을 하면은, 자, 26 더하기 1 나누기 3이니까 첫 번째로는 9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빼기 1하고 곱하기 2 할 거니까 50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요렇게 더하면은 벌써 76이니까 내가 아까 구해놓은 47보다 커지지? 네,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고, 그럼 9에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그럼 9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자, 9일 때 또다시 A5를 구할 거니까 여기다 9를 넣고 1을 더하고 나누기 4하면 3분의 10인데 자연수가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없는 거고 다음 9일 때 9 빼기 1의 2배니까 16이 되겠지. 그럼 16일 때 또 17이 나올 거고 나누기 3 할 거니까 이때는 숫자가 없는 거고 다음 16이면은 빼기 1하고 2배 할 거니까 30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30일 때 31분의 3이니까 이거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안 될 거고
빼기 1하고 2배 할 거니까 29 곱하기 2여서 29 곱하기 2. 29 곱하기 2 할 거니까 58인가요?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가죠. 그러면은 이거를 더 해볼 필요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까지 더하면은 35, 여기 더하면은 51 할 때 나는 지금 숫자를 계속 더하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구한 47보다 무조건 커지겠죠. 여기까지 가죠. 그래서 요거의 답은 몇 번?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 풀이가 좀 짜증날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시간 좀 걸리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일일이 하나씩 다 구해보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 될 거고, 이거는 뭐 딱히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구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9번째 문제 풀어봤어요. 다음 마지막 10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마지막 문제 수열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6일 때, 즉 A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06이라고 알고 있고 등차 수열이라고 주어졌어. 그럴 때 자연수 K가, 자 이거 자연수라는 말을 잘 기억을 하세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K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1이 자연수에 가장 작은 숫자니까 K번째는 얘보다 뒤쪽에 있겠지. 얘보다 뒤쪽에 있는 AK라는 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k 더하기 1까지 에서부터 2k까지 an을 더하는 거하고, 시그마 n은 1부터 k까지 an을 더한 거하고, 여기다 절대값 씌워서 빼면은 114가 나와야 된대. 근데 여기에서 나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시그마의 범위를 잘 보시면은 얘는 k 더하기 1부터 2k까지고 여기는 1부터 k까지야. 그럼 이렇게 보면은 왠지 시그마가 합쳐질 것 같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볼게. 자, 수열 AN을 보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마이너스 106부터 시작해서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 1이 됐대. 그러면 얘는 지금 증가됐죠. 그럼 증가됐다는 말은 이 공차 D가 0보다 어때야 돼? 네, 커야 돼. 이렇게 돼야 되고 0보다 큰데 한 번 양수가 나왔다가 0이 나왔다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숫자들은 전부 다 무슨 숫자가 돼야 돼? A1부터 AK까지는 전부 다 음수가 돼야 될 거야. 여기까지 가죠? 그러면은 나 조건에 있는 시그마 첫 번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거는 모든 음수인 숫자들을 전부 다 더하는 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음수들을 더하게 될 거니까 당연히 0보다 어떻겠어? 당연히 0보다 작아야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합 자체가 음수들의 합이기 때문에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을 벗길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 조건을 절대값이 없는 걸 다 있으면은 시그마 n은 k 더하기 1부터 2k까지 an, 그리고 마이너스가 아니라 음수의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오히려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더하기 n은 1부터 k까지 an을 한 게 뭐가 된다? 114가 되는데, 우리는 시그마의 성질을 확인하면은 첫 번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 그리고 k의 다음 번째 항부터 2k 항까지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시그마 한 개를 압축해서 1부터 2k까지 an을 그대로 더하는 결과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가죠.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114가 돼야 돼.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하나의 식으로 퉁쳐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이거는 등차 수열이라고 주어졌으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식을 써봅시다. 등차 수열의 합인데, 일단은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분모는 2일 거고요. 몇 개의 항을 더하냐면은 1부터 2k까지니까 이 k개의 항을 더하고, 어떤 걸 더하냐면은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는 거를 다 더하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죠? 이거를 요만큼 더하면은 그 값이 뭐가 된다? 114가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 거는 이제 계산만 하면 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은 k 곱하기, 자, A1 더하기 AK인데, A1 더하기 AK인데, 지금 A의 2K인데, A의 K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복잡하게 숫자를 크게 쓰지 말고, 좀 숫자를 줄여봅시다. 어떻게 줄일 거냐? A1 더하기 요 A의 2K를
AK 더하기 공차 몇 개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근데 몇 개냐면은 K번째에서 2K번째니까 당연히 K번 더해야 돼. 이렇게 바꿨으면은 숫자를 조금 더 작게 쓸 수가 있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K 곱하기 마이너스 106이고 마이너스 101이라고 했어. 그럼 D 곱하기 K 곱하기 마이너스 107 이렇게 적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얼마다? 114가 되겠다.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자연수 K라는 말을 기억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얘가 무슨 숫자야? 얘가 지금 자연수잖아. 근데 뭐 어떤 거를 곱했더니, 모음을 곱했더니 114라는 자연수가 나왔어.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어? 얘도 일단은 자연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네 둘은 114의 약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무슨 숫자다? 114의 약수. 무슨 말인지 알겠지? 114의 약수라고 생각을 해보고, 일단 이쪽에다가 잠깐 칸막이를 치고, 114를 소인수분 해볼게. 그러면 일단 2가 보이죠? 나눠주면은 57이 될 거고, 그 다음엔 3이 배수니까 나누기 3 해주면은 19가 되겠지? 그럼 마지막에는 1로 나눠주면 19가 되겠어요. 그래서 114는 1하고 2하고 3하고 19, 4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약수를 모두 페어로 적어볼게. 그럼 1일 때는 114가 돼야 되고, 2일 때는 57이 돼야 되고, 3일 때는 가볍게 나누기 해주면은 114 나누기 3이니까 3, 3, 9, 24니까 4, 8. 네, 그래서 38이다.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6이 하나가 있죠? 예, 곱해도 되니까 이렇게 6을 곱해버리면은 19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19일 때, 19일 때 이미 했네요. 19일 때 했으니까 필요 없을 거고, 여기서 끝났어요. 자, 이렇게 4개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얘하고 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네 쌍을 가지고 확인해 보면 돼요. 얼마 안 걸리니까 빠르게 해봅시다. 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쪽이 K가 될 때 과연 얘가 DK-107이 얘가 될 건데 그럴 때 D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를 내가 확인을 해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확인해 볼 건데 자, K가 1이면은 D-107이 114가 돼야 되니까 K가 1일 때 얘가 114가 될 거니까 이때의 D는 얼마가 되겠어? 114 더하기 107 해가지고 뭐 22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건 될까요? 네, 이거 안 되겠죠? 이거 안 될 거예요. 이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K번째잖아. 네, 근데 K가 1이면은 A1인데 A1은 마이너스 106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건 첫 번째는 안 되는 경우라고 내가 확인할 수 있고,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적으면은 K가 2면은 DK 빼기 107이 얼마가 돼야 돼? 54가 돼야 돼. 그러면은 D 곱하기 K라는 게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은 161이 될 건데 K가 2라고 했죠. 즉 2 곱하기 D가 161이래. 그럼 D가 얼마야? 네, D가 2분의 161이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거. 그럼 세 번째, 얘가 3일 때 그러면은 3 곱하기 D 마이너스 107이라는 게 38이 돼야 되니까 3 곱하기 D가 얼마? 네, 145가 돼서 이것도 나눠지지 않으니까 얘도 안 되겠지. 그럼 뭐밖에 없겠어? 마지막 요거밖에 없겠어요. 그래서 K가 얼마다? 6이다 할 수 있고 D를 구해보면은 6 곱하기 D 곱하기 마이너스 107이 19가 될 거니까 6D가 얼마? 네, 126인가요? 네, 126이 되면서 네, D라는 거는 21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해보면 돼? 이 구하라고 하는 거 K 더하기 A의 K 더하기 1번째 구하면 되겠죠? 그럼 K는 6이니까 6 더하기 A의 K 더하기 1번째는 뭐 등차시할 일반항 쓰지 마시고 여기 K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공차 21 해주면 되겠지. 더하기 20 해서 답은 26이다 라고 쉽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자연수라는 말을 잘 기억을 해보세요.